자, 일단 연립 1차 부등식 제대로 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간단하게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일단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등식의 성질을 배웠고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어. 부등식의 성질은 뭐였냐면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할 때 첫 번째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3이랑 2가 있을 때 누가 더 크냐 하면 당연히 3이 더 크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수를 똑같이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5를 더한다. 그러면 8이 되고 여기는 7이 되겠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 C를 더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C라는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 C를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 C라는 수가 만약에 양수일 때 C라는 애를 똑같이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자, 3이 2보다 큰 거는 당연히 알 거고 양변에다가 내가 뭐 2를 곱하겠다 라고 하면은 얘는 6이 되고 얘는 4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오케이? 단 이건 C가 양수일 때, 오케이? 곱할 때에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나누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다. 오케이? 이게 부등식의 성질 두 번째였고, 그 다음 마지막 부등식의 성질 세 번째는 뭐였냐면 C가 음수일 때, 얘가 포인트였지. C가 음수일 때는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부등식의 성질 요 세 가지는 필수로 기억을 해줘야 되고 여기 파트에서는 방금 내가 설명한 세 개가 여기에 있는 2, 3, 4번이야. 오케이? 2, 3, 4번. 근데 1번은 뭐냐면은 좀 그거야.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대. 자, 저 3명? 누가 키 제일 커? 응.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야? 우성이야? 자, 그러면 찬민이가 우성이보다 크고 우성이가 승준이보다 커. 그럼 당연히 찬민이랑 승준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찬민이가 더 크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클 거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1번은 사실 당연한 소리라 크게 알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생각할 것도 없는 문제라 어쨌든 2, 3, 4번 여기 있는 거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등식의 성질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AX가 B보다 크다. 자, 요걸 만약에 푼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X의 개수가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됐어, 중학교 때는. 그치? 근데 우리 앞에서 방정식 했을 때도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 AX는 B 이렇게 해가지고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나눴던 거. 그것처럼 얘도 한번 경우를 나눠볼 거야. 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은 X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줘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가 A분의 B보다 어떻게 돼? 커야 돼. 왜?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 A가 음수라고 할 때, A가 음수라고 하면은 똑같이 양변을 A로 나눠준다고 하면 결과는 똑같겠지. X랑 A분의 B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양변을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이때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A가 0일 때, 이제 얘가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자, A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어차피 뭐야? 얘는 0이야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 첫 번째는 B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자, B가 양수야. 예를 들어서 2라고 쳐봐. 그럼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2보다 크대. 말 되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B가 한번 0이라고 해보자. 자,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는데 0보다 크대. 돼? 안 되지. 같을 순 있어도 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B가 만약에 음수야. 자,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는데 음수보다 크대. 그럼 해가 어떻게 돼? 0. 자,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어? 무수히 많다. 음수, 그치. 맞아.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실수.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A가 0일 때,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일 때에는 이제 부등호 확인해주고 B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거를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해를 구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해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좀 헷갈려 하는 게 이 부등식의 사칙연산인데, 자, 요거는 밑에 예시가 없지? 네. 자, 그러면은 라고 하고 얘는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좀 그렇네. 이라고 쳐보자. 괜찮으려나? 0? 아, 좀 그런가? 0. 보자. 2, 1. 자, 요 정도로 바꿀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이때 x랑 y의 범위를 이용해서 x 더하기 y랑 x 마이너스 y랑 xy랑 y분의 x 얘네 4개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거는 곱셈 나눗셈은 보지 마.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얘를 먼저 보자. 지금 여기선 A, B, C, D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런 결론을 내놓은 거야. A, B, C, D가 모두 양수라는 가정하에. 여기도 나와 있지? 위에 A, B는 0보다 크다. C, D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한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써놓은 예시 봐봐. 다 양수니? 아니지. 이럴 때는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 곱셈 나눗셈은. 근데 덧셈 뺄셈은 얘가 음수여도 성립하기 때문에 덧셈 뺄셈은 괜찮아. 자, 그럼 덧셈부터 하나하나 가보자. 자, 덧셈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간단해. 덧셈은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돼. 오케이?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최소값이 될 거고 큰 것끼리 더한 게 최대값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뺄셈은 어떻게 되냐? 자, 뺄셈은 너네가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 게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뺀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자, x에서 y를 뺐는데 최대값이 나오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 자, x-y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x는 크면 클수록 y는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가 나오지 않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걸 뺄수록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 큰 거에서 y 작은 걸 뺀 게 최대값으로 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최소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x가 작고 y가 클수록 x-y가 작아지겠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가장 작은 거에서 y 가장 큰 거를 뺐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 이해됐니? 덧셈 뺄셈은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 자, 얘가 알려준 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줄게. 자, 여기서 곱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밑에 끼리 이렇게 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라는 가정하에. 근데 음수가 섞여 있을 때 그대로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죠. 그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어딨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이걸 사용해도 되지만 음수일 때는 이거 사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문제에서 다 양수로 나오겠니? 상식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어차피 음수를 섞을 거기 때문에 요거 굳이 볼 필요 없다. 그러면 음수가 섞여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지금 수가 4개가 있어. 자,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요렇게 곱할 수도 있고, 요렇게 곱할 수도 있지. 총 4개의 곱셈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 4개를 다 곱했을 때 가장 작은 게 최소고 가장 큰 게 최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어차피 4개 곱하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 그지? 4개 곱했을 때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곱해야 되냐? 얘랑 얘를 곱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x, y는 어떻게 되냐? 일단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3만이. 그치? 요 경우가 최대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는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y분의 x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나눗셈도 마찬가지인 게 얘네끼리 4개의 계산이 있었잖아. 얘네끼리 나눴을 때 최소값이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가장 큰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x에서 y를 나눌 때. 자, 그러면 최대부터 해볼까?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 2. 맞아. 오, 굿. 2에서 1을 나눴을 때가 최대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가 될 거고, 자, 그럼 최소는 어떻게 될까? 맞아. 뭐야, 오늘 승준이 뻔 미쳤는데? 이해되니? 만약에 얘에서 얘로 나눈다고 하면 3분의 1이지, 얘에서 얘로 나눈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일 거야.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나누면 2가 되고, 얘에서 얘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최소가 마일, 최대가 2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4개의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왼쪽 최소값, 가장 큰 값을 오른쪽 최대값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은 이렇게 하고 덧셈 뺄셈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돼. 덧셈은 그냥 일자로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뺄셈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최대가 나오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최소가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아마 너네 레벨업 하다 보면 한 2레벨쯤 가면 나올 거야. 이 문제는. 나는 그래도 토요일이 좋아. 금요일에는 딱 2명 있거든? 네. 근데 둘 다 대답을 안 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그냥 달려. 어차피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야. 근데 토요일은 그래도 너네가 대답을 해주니까 좀 내가 말하는데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나도 힘이 날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서 너네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막 나는 신나가지고 떠들어. 근데 애들은 다 딴짓해. 무표정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할 맛 떨어지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예시로 자 x 플러스 1이 3보다 크고 x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은 뭐냐면은 연립이거든. 그러니까 연립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공통 범위를 찾는 문제인 거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근데 여기가 1차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야. 자, 그럼 얘부터 풀어보면은 x 플러스 1이 3보다 커? 이항하면은 x가 2보다 크겠네.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밑에는 x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이항해주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네. 이게 두 번째. 자, 그러면 너네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그리는 게 사실 베스트야. 나는 수직선 안 그려도 할 수 있어. 안 틀릴 수 있어. 하면 안 그려도 되는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수직선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 자, 첫 번째는 x가 2보다 크다고 했고 두 번째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그러면 2, 4 이렇게 찍어주고 첫 번째 어떻게 된다? 2보다 크다니까 여기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야겠지? 크다니까. 자, 그리고 얘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해주고 이렇게 가야겠지? 그러면 공통 범위가 어떻게 생긴다? 여기가 생긴다. 그래서 해는 어떻게 된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연립이니까 공통 범위 만족해야 돼. 알겠지? 어쨌든 연립 1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뭐 한 가지 더 해보자. 예시를. 여기 파트는 쉬워. 1차는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할 거거든. 그리고 너네 좀 바뀌어가지고 2차 부등식 끝내면은 원래 작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평면 좌표라고 그 평면 좌표, 직선, 원 이런 걸 했거든. 근데 너네는 그게 2학기로 넘어간 것 같아. 그리고 너네는 대신 그 작년 기준은 2학기 마지막 단원이 뭐였냐면 경우의 수 쪽이었거든. 그게 앞으로 왔어. 그러니까 본인이 경우의 수 쪽을 좀 좋아한다 하면은 어떻게 좋은 소식인 거고. 그리고 이제 1학기 마지막 단원이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들어봤나? 행렬. 응.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 행렬이 내가 대학교 1,4학번이거든? 그러니까 1,4학번이라는 게 14년도에 입학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17학번 애들이 행렬을 안 배우고 왔어. 17학번부터. 그러니까 나보다 3살 어린 애들부터 그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걔네들이 행렬이 사라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 친구들 중에 수학과 애들이 좀 많은데 이제 수학과면 당연히 행렬을 배우고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 딱 열렸어. 근데 애들은 어차피 그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행렬을 몰라. 그래서 교수님이 난리를 쳤다고.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안 가르치고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냐고 난리치고 이제 첫 번째 수업을 막 행렬부터 다시 알려주고 그랬다는데 다시 생겼네 너네 때 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행렬은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야. 그리고 행렬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나머지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적게 들어가겠지, 비교적. 상대적으로. 행렬은 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 너네한테 어려운 단어는 아마 고1에서는 원해방정식. 원해방정식에서 애들 막 죽을라 그래. 그리고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쪽도 어려워하고.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과로 가는 애들은 행렬은 필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는 2차 부등식 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 쪽이야 다 3개가. 그 다음에 행렬 마지막 딱 하고 1학기 마무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월 되면은 이제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바로 가는 거야. 3월부터. 문제만 계속 푸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준비할 거니까 개인적으로 난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첫 시험에서 망하면은 일단 의지가 안 생겨.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첫 시험에 좀 힘을 많이 실어가지고 좋은 성적 내서 애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야, 나 1등급이야. 너 어디 다녀? 필지 다니잖아. 필지 다니면 1등 받는다고 이렇게 딱 홍보도 하고.
물론 1등급이 진짜 쉽진 않을 거야. 해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 그리고 중학교 때는 너네가 긴장 없이 시험을 봤을 것 같은데, 물론 긴장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긴장을 원래 하는 사람이라면 더 심하게 할 거야. 왜냐면 대학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대학 가는데 반영이 되니까 좀 긴장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을 캄다운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좀 연구를 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5분 전에 이제 책을 보는 애들이 있고, 그냥 자는 애들도 있고, 노는 애들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었어. 명상을 하는 거지. 마인드 컨트롤.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쫄지 마, 씨. 그냥 더 패면 되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여튼 첫 시험을 너네가 잘 봐야 뒤에가 편할 거야. 그렇다고 첫 시험을 망했다고 해서 굳이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네가 고등학교 때 총 10번의 시험을 보거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그러니까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은 2번이야. 시험은 4번 보긴 하는데 대학에 반영되는 건 2번이야. 너네가 재수를 하면 4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2번이야. 왜냐면은 원서를 한 8월쯤에 제출하기 때문에, 9월쯤에 제출하기 때문에 1학기 성적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신에 들어가는 거는 총 10번의 시험인데 그거 한 번 망했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니? 9번처럼 하면 되지, 나머지 9번. 여튼 잘 준비하자고.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면은, 얘 마이너스 5 넘기면은 x가 7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나올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을 이항해주면은 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어주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처음이니까 수직선 그릴게. 자, 여기 마이너스 1, 7.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 다음에 얘는 7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럼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된다.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오케이? 하는 거 뭐 간단하지? 어렵지 않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개가 이렇게 줄줄이로 있는 경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있을 때인데, 뭐 예시로, 자, 요렇게 있을 때 일단 너네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얘의 의미는 뭐냐? B가 A보다 커. 자, B가 A보다 커. 순서 바꿨어야겠다. 자, B가 A보다 커. 근데 B는 C보다는 작아.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 세 개의 관계는 B가 A보단 큰데 C보단 작아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연립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로 만약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x-1은 마이너스 2보단 커. 그렇지? x-1이 마이너스 2보단 커. 근데 x-1은 3보단 작아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줍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x 아니야? 그럼 여기를 x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얘를 x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셋 다 1 더하면 끝이야. 셋 다 1 더하면 끝이야. 결과가 똑같지?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해가, 밑에 있는 게 아니지? 너네 그 옆에 페이지에 해가 특수한 연립일차 부등식 있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하기보단 문제로 설명해 줄게. 이거를 따로 개념을 설명하면은 너네가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으니까 어차피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 그 문제 풀 때 설명을 해줄게.
자, 예제 1번 보면은 4분의 x-1 더하기 2분의 3x 플러스 1이 2x-1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너네 방정식 풀듯이 그냥 풀면 돼. 일단 분수 형태로 있잖아. 그럼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분모를 그냥 다 없애버리자는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4를 곱하면은 얘는 x-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를 곱하면 2가 여기에 추가로 곱해질 테니까 6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를 곱하면은 8x-4 이렇게 되겠지. 대신 양변에다가 뭔가를 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양수를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만 음수를 곱할 때에는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조금 신중하게 해주면 돼. 자, 그럼 얘 계산해보면은 7x 플러스 1이 8x-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7x 1로 넘기고 마이너스 4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7x 오면 x만 남으니까 x가 크다. 뭐보다? 5보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ax-1이 3x 플러스 2보다 크대. 자, 그러면 x는 x끼리, 나머지끼리 모아주자고. x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ax-3x가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3보다 크대. 자, 그러면 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네 x로 묶어주면은 a-3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었잖아. ax가 b보다 크다. 이때 어떻게 했었어? x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눠줬지.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x의 개수, 얘가 0보다 클 때, 즉 a가 3보다 클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을 a-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여긴 x가 될 거고, 여긴 a-3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a가 3보다 크면은 x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3보다 작을 때, a가 3보다 작다는 거는 x의 개수가 음수라는 거지. 그러면 양변을 a-3으로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3일 때. 자, a가 3이면 x의 개수가 0이야. 그럼 0에다가 x를 곱했을 때 3보다 클 수가 있나? 없지.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3보다 어떻게 커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답을 적어줘야 돼. 이런 문제들. 알겠지? 예제가 왜 이렇게 많지? 어제는 예제 그냥 7번까지 다 하고, 내가 말했잖아. 대답 안 하니까 그냥 나 달리는 거야. 그리고 7번까지 다 하고 쉬는 시간 줬는데, 오늘은 조금 고민해볼게. 근데 어차피 7번까지 하면은 그 뒤에는 한 30분 뭐야? 한 20분 만에 끝났던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예제도 3개밖에 없고. 자, 2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1이 4x 플러스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뭐 위에 거부터 가보자. 그럼 마이너스 x 좌변으로 넘기고 4를 우변으로 넘기면 3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12보다.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1번 결론이 되는 거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4x를 1로 넘기면은 2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넘기면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수직선 그려보면은 4, 6. 자,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공통범위가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쉽지? 응. 자, 그 다음에 2번. 3x-7은 5x-13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분의 2x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x-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풀어주면은, 자, 3x를 넘길 건데, 너네한테 그거 하나 말해주자. 내가 어쩔 때는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 어쩔 때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러잖아. 이거 이유 설명해줬지? 네. 뭐 했어? 이거 엑서 마이너스면 어차피 나는 x에 마이너스 오는 걸 싫어해. 특히 부등식 파트에서는. 왜냐면, 아까도 내가 계속 실수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게 뭐야.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린다고. 근데 애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꿔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x가 플러스 나오는 쪽으로 넘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돼. 왜 어쩔 땐 왼쪽으로 넘기고 어쩔 때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러냐? 그 이유 때문이야. 부등호 방향 안 바꾸려고. 자, 그럼 얘 3x 넘기면은 2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 넘어가면 이쪽이 더 크다니까 2x가 더 커. 뭐보다?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6보다.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분모 있으니까 꼴 보기 싫잖아.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할 거다. 그럼 12를 곱해야겠지. 그럼 12를 곱하면 여기 4배가 돼야 되니까 8x 플러스 20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여기다가 12 곱하면 여기 3배 돼야겠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거 둘 다 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3 곱해서 주면은 마이너스 9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주면 플러스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 넘어가면은 17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17보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수직선 한번 나타내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야.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얘는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 생기냐? 이쪽에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x가 3보다 커야 된다. 실수 안 하려면 수직선 그리는 게 최고야. 물론 난 잘 안 그려. 수직선 그리다 보면은 너네가 한 수직선 100번 정도 그려보면은 그때는 안 그려도 다 보일 거야. 아, 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100번 한번 그려봐. 차라리 여기서 수직선을 100번을 그려보는 게 나아. 어차피 다음 파트가 2차 부등식이라 했잖아. 여기서도 수직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라리 많이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4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갈까? 자, 3x-4가 4x-1보다 작고 그리고 얘가 2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둘이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하나 이렇게 둘이 하나 이렇게 봐줘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3x-4가 4x-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4x-1은 2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자, 그러면 3x 넘어가면 x가 커.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x 넘어가면은 여기 2x 될 거고 2x가 작거나 같대. 뭐보다? 6보다.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뭐 이거 공통범위 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3x-2가 2분의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고 2x 플러스 6. 자, 얘는 그냥
셋 다 2를 빨리 곱해버릴까? 2를 곱해서 쓸게. 2를 곱해서. 자, 그러면 6x-4 여기다가 2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 곱하면은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해서 쓰면 x 플러스 6이 작거나 같아. 그럼 여기 2 곱하면 4가 되겠지? 그러면 4x 플러스 4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에 x 넘기면은 5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10보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3x가 큰 쪽이네?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보다.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뭐 얘 공통범위 안 구해도 알겠지. 이거는 수직선 안 그려도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면은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딱 4번까지 하고 쉬었다고 하면은 좋겠네. 자, 4번에 1번. 얘가 아까 내가 그 문제 풀 때 설명한다고 넘어갔던 해가 특수한 연립 부등식인데 어떻게 특수한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개해가지고 다 써주면은 x-4가 크거나 같대. 이거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마이너스 2x 넘어가면은 얘 3x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1로 넘어가면은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크거나 같다. 2x 마이너스 3보다. 그럼 마이너스 3x 이항해주면 3x 되니까 5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10보다. 자, 그럼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네. 자,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2번은 어떻게 되냐?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뭐야? 2죠. 그치. 그냥 x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분명 부등식을 풀면은 여태까지는 항상 범위가 나왔단 말이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정식처럼 해가 이렇게 나오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특히 더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갖자. 3x-2가 2x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x-13이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위에부터 하면은 2x 넘어가면은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8보다 크거나 같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x 넘어가면은 4x, 마이너스 13 넘어가면은 16보다 작다. 그럼 양변 4로 나누면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은 4, 8. 자, 1번은 8보다 크거나 같대. 8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4보다 작다야. 그럼 공통범위가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야.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공통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x는 2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공통부분을 봤는데 공통부분 겹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이게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다. 자, 10분 쉬었다가 12시 10분에 다시 나가자. 일단 5번 보면은 5x-2가
3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b가 4x 플러스 7보다 작다. 자, 요거를 연립했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냐? 요렇게 나왔대. 자, 일단 위에 거부터 해보면은 자, 3x 넘어가면은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여기가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은 x가 2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2x 이쪽으로 넘기면은 2x가 크다. 뭐보다? 넘어가면 b-7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b-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보면은 자, 2분의 b-7보다는 큰데 2분의 a 플러스 2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게 해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은 얘가 몇이라는 소리야?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a는 2분의 a 플러스 2가 4라는 거는 양변에 2 곱하면 a 플러스 2가 8 이렇게 되니까 a가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b-7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b는 마3 이렇게. 그래서 a가 6, b가 마3. 자, 그 다음 6번 3x 플러스 a가 x-7보다 크거나 같고 2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얘가 해가 없어야 된대. 해가 없어야 된대. 그 말은 공통범위가 안 생겨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해보면은 x 넘어가면은 2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보다 위치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x를 넘기면은 x는 작아.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자, 그럼 얘를 이런 문제는 무조건 수직선 그려야 돼. 아니면은 무조건 실수해. 자, 얘가 공통범위가 없으려면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해가 없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해가 없으려면 자, 여기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았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가면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공통범위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통범위가 없는 거는 알아. 그러면 일단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공통범위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추가로 하나 생각해 줄 거야. 둘이 같아도 될까? 안 돼. 되죠.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예담이는 뭐야? 안 된다? 답은 같아도 돼. What? 된다 이걸. No way. 왜 되냐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쳐봐.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네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해 안 해? 얘는? 이거 마이너스 2 포함해 안 해? 아니. 얘는 마이너스 2 포함해 안 해? 포함해. 그럼 하나는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 안 하면 공통범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얘가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말이야. 작다. 그러니까 작다는 건 마이너스 2를 포함을 안 한다는 거야, 얘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여도 얘가 마이너스 2를 포함을 하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접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커도 되지만
같아도 해가 없다. 오케이? 하나는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a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면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수직선 그려가지고 아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근데 둘이 같아도 될까? 이거를 한 번 더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보자. 참고로 이 유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되게 중요한 유형들이야. 둘 다. 자, 3x 플러스 1이 4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위에 거부터 풀면은 1 넘기면은 3x가 3보다 크다. 즉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x가 a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라는 거야. 정수 x가. 자, 그럼 얘 일단 공통범위 구해주면 1보다는 큰데 a보단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보자. 자, 1이 있고 a가 있어. 자, 1보다는 큰데 a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공통범위가 여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 정수가 딱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보다 크다는 건 1을 포함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1보다 크다는 건. 그럼 정수가 여기에 뭐부터 와? 2, 3, 4.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괜찮겠다. 그지? 그럼 a는 4보다 크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정수가 4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4랑 5랑 딱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5보단 작아야 돼. 자,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해야지. 5여도 될까? 안 되죠. 왜 안 될까? 여기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A가 5라고 쳐봐. 그럼 5를 포함해야 안 해? 해요. 그럼 2, 3, 4, 5네? 그럼 정수가 4개가 되네? 안 되겠지? 이거 포함 안 한다고? 안 하는 거. A가 만약에 5야. 그럼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포함하는 거잖아. 알겠어. 그럼 정수가 2, 3, 4, 5, 4개가 되지. 네. 자, 그럼 다음 4여도 될까? 4는 돼. 왜? 얘가 만약에 4라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4를 포함하지. 그러면 정수가 1보다 크면서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 3, 4 이렇게 3개 딱 되니까.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된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서 너네가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얘가 4가 되는지 안 되는지 5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까지도 너네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7번은 작년에도 그렇고 어제 월수금 반 애들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해.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자, 똑같이 생긴 장의자들이 놓여져 있는 소강당에 있대. 장의자라는 건 긴 의자를 말하는 거야. 교회 가본 사람 있나? 교회 가면은 한 의자 라인에 한 6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있지? 그런 걸 장의자라고 해. 긴 의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런 소강당이 있는데 이 소강당의 강연에 참석한 모든 학생이 의자에 앉을 때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6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남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의자의 개수가 최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해보자. 오케이? 장의자가 의자가 이렇게 X개가 있는 거야. 3, 4, 5 뭐 쭉쭉 해가지고 얘가 총 X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다가 한 라인에 5명씩 이렇게 앉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4명이 앉질 못했어. 4명이 앉질 못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사람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사람수. 자, 5명씩 X개의 의자에 앉았는데 4명이 앉지 못했다는 건 4명이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5명씩 X개 앉았으니까 5X 일단 앉아있겠지. 근데 4명이 앉지 못했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4명이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4. 이게 사람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응.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는데 그 뒤를 이해 못하더라고. 자, 6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남는데 자, 5명씩 앉으니까 얘네가 못 앉네, 4명이. 그래서 야, 그럼 한 라인에 6명씩 앉아. 이렇게 했어. 근데 6명씩 이렇게 했더니 의자 2개가 비어있는 거야. 의자 2개가 남는다는 건 여기 2개의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았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6명이 모두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승준? 야, 이 뿌리우지 마. 재미없잖아. 어? 네, 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전체 X개가 있단 말이야. 네. X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 네. 근데 6명씩 앉았더니 의자 2개가 남았다고. 네. 그럼 6명이 전체 다 앉은 의자는 몇 개야? 정답 21개요. 뭔 소리야? 아, 16개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예시하고 있는 너 혼자 풀이 보고 그냥 다 풀고 그래요? 있네. 자, 만약에 우성아 여기 10개 의자가 있어. 근데 6명씩 앉혔더니 2개가 비었네? 네. 그럼 6명이 모두 앉은 의자는 총 몇 개인 거야? 8개. 자, 몇 개? 몇 개? 몇 개? 그치. 이래서 애들이 다 틀린 거야. 틀렸어요? 어. 자, 아까도 내가 넌지시 힌트를 줬는데 의자 2개가 남았다는 건 이 2개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았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앞으로 가볼까? 이 앞에 확실히 다 앉아있어? 한 명만 앉아있을 수도 되는 거 아니야? 오.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얘는 의자가 남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 물론 너네 생각처럼 여기 6명이 다 앉아있을 수도 있어. 꽉 채워서. 근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의자가 남았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한 명이 있어도 되고 2명이 있어도 되는 거야. 너네 생각처럼 6명이 다 앉아있어도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래서 확실하게 6명이 앉아있다 할 수 있는 의자는 X에서 3개를 뺀 X-3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다시 전체 의자가 X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가 남았다는 건 이 2개에는 확실하게 아무도 앉지 않았다는 거야. 앞에서부터 쫙 앉았을 때 이 2개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물어봤지? 그럼 6명이 확실하게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내가 물어봤어. 아. 그치? 그럼 일단 2개는 아웃이야. 전체가 X개인데 2개는 어차피 아웃인데 그래서 너네가 X-2 해가지고 8개라고 했겠지. 그치?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뒤에 맨 마지막 이 의자에는 1명이 앉았을지 4명이 앉았을지 6명이 앉았을지 모르는 거야. 어쨌든 1명은 확실하게 앉아있어. 그러니까 의자가 안 남았겠지. 그치? 근데 1명이 앉아있을지 6명이 앉아있을지는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6명이 확실히 앉았다라는 거는 몇 개냐? 3개를 제외한 X-3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야 되냐? 자, 사람 수가 5x 플러스 4가 앞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6명씩 앉혔더니 어떻게 됐어? 6명씩 앉혔더니 확실하게 6명이 모두 앉은 의자의 개수는 X-3개라고 했어. 그치? 확실하게 6명이 다 앉은 건.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맨 뒤에 의자에는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6명이 다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럼 최소값을 잡으면은 1명이 앉았을 때가 최소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로는 6명이 모두 다 앉아있겠지. 마지막 의자에도. 그래서 최대값은 플러스 6을 더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요식? 자,
6명이 확실히 앉아있는 건 x-3개 의자야.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몇 명이 앉아있을지 몰라. 근데 최소값은 한 명이 앉아있을 때고 최대값은 6명이 다 앉아있을 때니까 이렇게 식을 표현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 둘 묶어서 표현하면은 얘 그냥 계산해서 쓸게. 6x-17은 5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랑 5x 플러스 4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6x-12보다. 그러면 얘 5x 넘기면 x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21보다. 얘는 5x를 이쪽으로 넘기면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16보다. 그래서 의자의 개수는 16개보다 크거나 같고 많거나 같고 여튼 x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2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대 몇 개냐라고 했기 때문에 21개, 2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모두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문제. 자, 그 다음 이거 바로 이어서 할게. 세 개.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하고 돼 있는데 일단 너네가 절대값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만 설명하고 싶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자, 절대값 x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 너네 질리도록 들었지? x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 플러스 3 얘는 그대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대로 나와서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 얘는 안에 있는 애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런 걸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얘를 경우를 나눠줘야 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지만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줄 거야. 첫 번째는 x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다 라고 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얘네잖아. 둘의 공통범위 구해줘야 돼. 공통범위를 써줘야 돼.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다니까 공통범위 구하면은 얘가 공통범위가 되겠지. 얘가. 그 다음 얘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대. 그러면 공통범위가 얘가 되겠지. 이거 수직선 그려보면 돼. 하나만 그려볼게.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렇게 갈 거고 3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가겠지. 그럼 공통범위가 이쪽이기 때문에 3보다 크다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리고 얘는 연립한 게 아니라 경우를 나눈 것 뿐이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경우를 나눈 것 뿐이기 때문에 얘네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는으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범위를 합쳐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해가 어떻게 되냐?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요걸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그대로 나온다. 빼야 되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나?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주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요 범위랑 요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3보단 큰데 0보단 작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경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얘네 범위를 합쳐줘야 돼. 자, 그럼 얘네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은 자, 얘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대. 그럼 이 두 범위를 합치면은 얘네가 전체가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해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범위를 합쳐줘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규칙이 하나가 나와. 이거 좀 지우고 정리할게.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우리가 방금 했을 때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얘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 마이너스 3보단 크고 3보단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절대값 x가 뭐보다 작다. 어떤 수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 그냥 x 여기다 끄집어내. 그 다음에 오른쪽엔 뭐와? 3와. 그 다음 왼쪽엔 뭐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애를 왼쪽에다가 놓고 사이 값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 뭐가 뭐 어떤 수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을 땐 마이너스 붙인 거랑 플러스랑 사이 값을 구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뭐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 x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 x가 3보다 크거나 x가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나 같은 경우 큰 작작이라고 하거든.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플러스인 게 당연히 더 클 거 아니야, 마이너스보단. 그러니까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하면은 사이 값으로 가는 거고,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작작 이렇게 가주면 돼. 알겠지? 자, 하나 예시로 해보면은 자, 여기 밑에 있는 예시로 해보면 절대값 2x-1 얘가 3보다 작대.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다로 나왔네? 작다면은 사이값이라고 했어. 어떤 거의 사이값?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플러스 붙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에 뭐가 있다? 2x-1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연립으로 굳이 안 바꿔도 돼. 이런 거는 셋 다 똑같이 1을 더해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x, 얘는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양쪽을 다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x,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아까 우리가 연립했던 거는 여기에도 식이 있고 x에 대한 여기에도 x에 대한 식이 있고, 그럴 때는 따로따로 해서 연립해야 되는데 수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x만 남게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굳이 연립 따로 할 필요 없어. 없고
그리고 이거 절대값 성질 내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이거 제발 좀 우리 외우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 해서 두 가지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이 두 개면 몇 가지 경우로 나눌까? 승준? 네? 절대값 하나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눴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럼 절대값이 두 개면? 네 개. 그치. 저게 일반적이야. 3개. 세 개야. 자, 한번 해보자. 왜 4개가 아니고 3개로 나누냐? 둘 다 플러스인 경우. 자, 근데 x-2랑 x-3 중에 누가 더 커? X만 2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 풀마, 마풀, 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지. x-2랑 x-3 둘 중에 누가 더 커? x-2가 당연히 더 크겠지. 똑같은 x에서 2를 뺐냐 3을 뺐냐인데 당연히 2 뺀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에서 하나를 제외해 주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줘야 돼. 둘 다 플러스인 경우,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인 경우,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걸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절대값 안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줘야 돼. 얘는 x값이 뭐가 돼 그러면? 2가 되고 얘는 3. 일단 이걸 써주는 거야. 얘네들이 기준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나눠야 되냐?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써줘야 돼. 두 개의 기준 중에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왜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야.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로 나오는 게 이 경우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여야 돼. 두 번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얘는 플러스로 나올 거야. 근데 3보단 작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공통범위 잡으면 돼. 아, 공통범위가 아니라 그 범위를 합쳐주면 돼. 근데 이거 공식이 있거든? 근데 지금 너네한테 알려주지 않을게. 사실 이거 보면은 답이 바로 나오기는 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을 거야. 한번 풀어볼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나? 이거는 공식이 있기는 해. 근데 지금은 너네한테 공식을 알려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범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1순위야. 오케이? 공식은 너네가 이미 범위를 나눠서 할 수 있을 때, 이미 내가 할 줄 알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공식인 거고, 지금은 너네가 일단 이 경우를 나눠가지고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려주지 않고 한 3월 그때쯤에 알려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해보면은,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둘 다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3 보고 그대로 나오면은 2x-5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x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지만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요렇게. 자, 근데 얘를 계산했더니 x가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게 뭐냐? 1이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1이 7보다 작나? 거기 가로져있는 거 봐. 1이 7보다 작지.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모든 실수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항상 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된다? 얘가 해가 된다는 거야. 얘가.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식이 어떻게 나와? 1이 7보다 작다. 1이 7보다 작잖아.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 다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의 공통범위 요거 해주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x가 2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7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공통범위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2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결론 세 가지의 범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는 경우를 나눈 거기 때문에 합쳐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1, 2, 3, 6 이렇게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결론이 뭐야? 얘네 세 개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결과랑 일치하지? 사실 공식은 있지만 지금은 말고 3월에 일단 너네가 이거 범위 나눠서 풀 줄을 알아야 돼. 자, 이것도 보면은 얘도 공식으로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밑에 있는 예시로. 자, 문제 3개만 풀고 끝내자. 안 돼. 네, 10분까지. 10분까지. 10번까지. 그러니까 3개. 자, 1번 보면은 절대값 2x-3이 7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값이라고 했어. 사이값. 그러면 마이너스 7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따로 연립할 필요 없이 x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일단 셋 다 똑같이 3을 더해주는 거야. 3을. 그럼 얘는 3 더해주면 마이너스 4, 얘는 2x, 얘는 1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셋 다 똑같이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1이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 크거나 같고, 얘 그대로 나온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해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은 3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0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 넘기면 x만 남을 거고, 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둘의 공통범위 구해줘야 되니까 뭐 수직선 그릴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얘가 공통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9번 부등식 절대값 5x-3 9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를 풀으라고 하는데 일단 얘는 절대값 옆에 이상한 애가 껴있잖아. 그럼 얘를 그냥 보내버려. 오른쪽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절대값 5x-3이 x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똑같아.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값 생각해주면 돼. 사이값.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9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연립해주면 되겠네. 그냥 이거 따로 연립 안 하고 이거 넘길게. 자, 넘기면은 6x 이렇게 될 거고 6x가 크거나 같대. 뭐보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6보다.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도 x 이쪽으로 넘기면은 4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3 데려왔을 때 12보다.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같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공통범위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 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x-5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크고 절대값 x-4가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위에 거부터 풀면은 마이너스 x를 넘기면은 3x가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5 넘기면 6보다. 자, 그럼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얘를 풀면은 자,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x-4는 a보단 작지만 마이너스 a보단 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x만 남겨주기 위해서 셋 다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4를 더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리고 여긴 x, 여긴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결론이 되겠지. 자, 근데 얘네 둘이 공통범위를 구했더니 해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대. 2보다 크다는 여기서 나왔네. 그럼 8보다 작다는 당연히 여기서 나왔겠지. 그럼 얘가 8이 돼야 한다. 그래서 a는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나오겠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수학의 셈은 개념서라고 하거든. 개념이 나와 있는 문제는 적고 요거 다 끝나면 한 학기가 다 끝나면 문제집을 살 거야. 다른 교재. 그거 할 때 이거 공식 같은 거나 아니면은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꼼수 같은 거 그런 것도 알려줄게. 지금은 너네가 꼼수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풀 줄을 알아야 돼.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1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항상 뭐부터 해라? 절대값 안에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찾아줘라.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지.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둘 사이인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값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줘. 일단. 자,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플러스로 나올 테니까 그대로 나오면은 2x-1이 3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 넘겨주면 2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얘랑 공통범위 구해줘야 된다. 그럼 공통범위 구해보면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 그러면 1이 3보다 크다는 건데 1이 3보다 큰가? 아니지. 그럼 얘는 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아까 뭐였지? 1이 7보다 작다였나 아까는? 1이 7보다 작은 건 팩트잖아. 참이잖아. 그때는 이 범위가 다 되는 거고 얘처럼 1이 3보다 커? 아니?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이 범위에서. 오케이? 자 그럼 x가 0보다 작다는 건 둘 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 마찬가지로 얘랑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수직선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쪽이랑 2보다 크다. 이쪽이니까 두 범위를 합쳐주는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됐니? 일단 원래 내가 이제 남은 단원들은 다 두 번으로 나눠서 나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1차 부등식은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해보기도 했고 단원 자체가 그리 어려운 파트가 아니어서 그냥 하루 만에 다 나갔어. 앞으로는 아마도 두 번씩 나눠서 할 거야. 아마도. 고생했고 숙제는 좀 있겠네. 근데